안녕하세요. 꿈책방입니다. 오늘은 1981년 11월 초등학교 5학년 산골소녀 일기입니다. 지난 일기가 기억납니다. 떡을 무척 좋아하는 산골소녀였지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일기 낭독을 듣고 떡을 몇 대 해서 보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집은 제사다, 명절이다, 시사다 해서 떡을 자주 하지만 우리는 떡을 하지 않습니다. 제사가 없고 명절 땐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가난 때문이라고 표현하면 마음도 가난해질까봐 그 말은 아꼈나 봅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가득 담긴 일기를 쓰면서도 시험 생각은 하지 않고 학생이 돼지처럼 먹는 것만 생각하는 자신을 나무라는 글이 더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런 마음에 선물이 도착했네요. 언니가 떡을 해왔어요. 산골소녀가 떡을 보고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신이 납니다. 그럼 들어보실까요? 1981년 11월 1일 일요일 맑음. 제목 고추를 땀. 아침밥을 먹자마자 우리 식구 모두가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땄다. 고추를 늦게 뽑아서 지난 추위에 삼켰다. 그래서 붉은 고추도 적고 파란 고추는 물렁해서 못 쓰고 붉은 것도 조금 물렁했지만 어쩔 수 없어서 땄다. 동생 영자는 아가를 보고 진규는 차놀이를 하고 나 아빠 엄마는 비료 포대를 들고 고추를 땄다. 오전에 다 따고 난 아가를 보고 숙제와 정리를 했다. 내일 일기장을 전부 가져가야 되므로 81년도의 것을 훑어보았다. 글씨를 날렸을 것으로 알았는데 대강 보니 좀 잘 쓴 것 같아 기분이 매우 좋았다. 작년 7월 1일부터 결심한 것이 아직까지 잘 이어가는구나 하고 기뻤다. 아직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썼다. 1981년 11월 2일 월요일 비. 제목 거짓말. 아버지께서 심부름을 시키셨다. 약국에 가서 파리약 킬러 한 병과 안티프라민을 사오고 사미단 5개를 사오너라 라고 하셨다. 또 돈 1,500원을 주시고 또 100원을 주시고 편지 붙이고 남는 것을 가져오너라. 네. 집에서 나와 발길을 옮겼다. 아침부터 비가 내려서 어설프기 말이 아니다. 배충당 약방에 가서 모두 산이 1,500원이었고 편지 한 통에 40원이다. 그런데 나는 60원은 남겨오지 않고 과자를 사 먹었다. 집에 오자 아버지께서 물으셨다. 거짓말을 했다. 킬라를 600원인데 아저씨께서 편지 붙여야 된다고 하니 40원은 돌려주더라고 말했다. 말이 더듬거리고 떨렸다. 요사이는 조그만 거짓말도 안 했는데 거짓말을 하였다. 1981년 11월 3일 화요일 맑음. 제목 북한의 8.15. 도서실의 책을 선생님 허락도 안 받고 그냥 가져와서 읽었다. 제목은
북한의 8.15이다.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숙제할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읽었다. 저녁 먹고 이제야 숙제는 안 해가면 안 되므로 접어두었던 것이다. 무식한 사람이 공산당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과 학생들이 일으킨 일들이다. 소련군의 말도 덜어 나왔다. 예스다는 있다이고 니에트는 없다이고 효로소는 좋다 등이다. 공산당에게 속아 넘어가 자기 아들을 미치고 총살하겠다는 자가 다 있고 반동의 어머니가 갖다 준 고기도 맛있다고 해놓고 사실을 알자 밖으로 던져버리는 자도 있었다. 얼마나 엉뚱한 짓일까. 1981년 11월 4일 수요일 맑음. 제목 시험 계획. 선생님께서 시험을 곧 친다고 하셨다. 그래서 시험 범위를 가르쳐 주셨다. 10일 아니면 15일쯤 친다고 하시며 벌써 4학년 시험지를 찍어내고 계셨다. 이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뭉클했다. 그러나 범위를 보니 얼마 되지 않아서 쉬울 것 같았다. 또 걱정이다. 기간이 며칠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집에 와서 계획을 짰다. 오늘은 사회를 공부했다. 아침에 밥을 먹는데 첫 숟가락에 걸려서 배가 아파서 뒹굴다가 밥도 못 먹고 엎드려 허리를 밟다가 손을 따고 약을 먹었다. 약 중에는 사미단이 있다. 그 약은 먹으면 입이 화하고 시원해서 맛있다. 그 약이 없어서 10개 사오라고 하고 사오다가 그만 1개를 먹었다. 배도 안 아팠었다. 집에 와서는 배가 아파 먹었다고 속여버렸다. 1981년 11월 5일 목요일 맑음. 제목 액자. 청소 시간에 선생님께서 방송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교무실에 가니 선생님께서는 사물을 마치시고 액자 2개를 주시면서 1개는 내하고 나머지 1개는 김남진을 주라고 하시고 송숙희 것은 아직 봉화에서 안 가져왔다고 말씀하셨다. 액자에는 동시 바람이었다. 누군가 약간 고쳤다. 바람은 고추 잠자리 때 훌쩍 쫓아버리고 뚝 시침을 뗀다. 바람은 우리 엄마 너른 빨래 훌렁 날려놓고 뚝 시침을 뗀다. 그래도 모자라 비 오는 날 옆으로 불어 내 옷 적셔놓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다. 1981년 11월 6일 금요일 맑음. 제목 늦음. 정교화랑 어린이회가 있었다. 영숙이 필려 셋이서 4학년 일반 교실에 갔다. 그래서 임원회는 진행되어 기타 협의를 할 때 교감 선생님께서 오셨다. 뒤에 앉으셔서 구경하고 선생님 말씀을 하셨다.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이 있었는지 모른다. 난 그걸 너무나 열심히 읽어서 얼굴이 빨갛게 되고 머리에 열이 났다. 임원회를 마치고 나왔다. 명숙이 금화가 교실에서 아침 자습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같이 왔다. 반 정도 왔을 때 이미 땅거미가 쫙 깔렸다. 어쩐지 머리에 열이 나고 허벅다리가
아팠다. 이걸 알고 필려가 고맙게 가방을 들어주었다. 집에 가니 7시 30분이었다. 아침에 잊어서 아버지께 액자값 돈 3,000원을 달라 안해서 약국의 사실 이야기를 다 하자 꿔주어서 선생님께 냈다. 1981년 11월 7일 토요일 맑음. 제목 엄마. 아침이었다. 날씨가 여태껏 제일 추웠다. 보통 때와 같이 옷을 입고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나서 이를 닦으러 나갈 때 엄마가 두꺼운 옷을 꺼내 오셔서 입으라고 했다. 난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르는 척 하였더니 엄마는 화를 내시고 야단치셨다. 그래서 얼른 뒷방에 가서 엄마가 입으라고 한 대로 옷을 꺼내 입었다. 네이 2개에 바지 네이 1개와 흰옷 두꺼운 것에 잠바 털옷이고 흰 모자이다. 두툼해서 몸을 잘못 움직였다. 엄마 말대로 입고 갔으니까 떨지 않고 따뜻이 있을 수가 있었다. 집에 와서 엄마가 말씀하셨다. 밤에 내 배를 만져주었다고 한다. 아침에 괜히 대답을 안 해서 엄마 맘 괴롭혔던 것이 후회가 되었다. 앞으로는 잠시도 엄마의 마음 괴롭혀 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1981년 11월 8일 일요일 맑음. 제목 슬픔. 잠을 자고 일어나니 유리창에 얼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진규가 어제 상 받은 공책을 가져와 볼펜으로 낙서를 하려고 해서 나는 뺏어서 두었다. 또 그래서 난 뺏고 욕을 했다.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진규를 때렸다. 그리고는 공책, 연필, 책받침 모두 찢고 부러뜨려 버렸다. 그리고 또 후레쉬도 깼다. 진규는 아버지께서 처음 때리신다. 진규 맞는 것이 마음속으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옹골찌다고 생각되었다. 나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나는 안방에서 나와 어제 받은 상장과 나머지 공책 2권을 찢었다.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다. 어제부터 선자가 나더러 선생님 귀여움을 받는다는 말부터 시원하지 않았다.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께서 애지중지하던 아들을 처음으로 때린 날이네요. 아버지는 속상한 마음을 부상으로 받은 공책을 찢고 연필과 책받침을 부러뜨리고 후레쉬도 던져 깨트렸나 봅니다. 차라리 평상시처럼 나를 혼내고 몇 대 때렸으면 더 좋았을 것을. 나에게는 학용품을 찢는 것이 더 마음 아팠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속상했으면 상장과 부상으로 받은 공책 2권마저 찢었을까요? 마음이 아픕니다. 산골 소녀에게 따뜻한 위로를 보냅니다. 예쁜 노트를 하나 사 선물해야겠습니다. 그만 눈물 흘리라고요. 1981년 11월 9일 월요일 맑음. 제목 먹고 싶은 것. 우리 집은 시사도 제사도 없다. 그래서 떡을 하는 일이 드물다. 명절날은 또 사정이 있어 떡도 하지 않는다. 요사이는 모두 집집마다 시사 지내느라고
호떡하기에 바쁘다. 그래서 남이 먹는 걸 보면 침이 꿀꺽 넘어간다. 이것은 다 필요 없는 생각이다. 내일 시험을 친다고 한다. 국어와 산수, 사회, 그리고 자연만 치고 기타 과목은 치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래서 조금 안심이 되었다.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시험을 친다는데도 돼지처럼 먹는 것만 생각하다니 되지도 않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머릿속에 먹는 생각만 떠돈다. 1981년 11월 10일 화요일 눈. 제목 눈. 아침 날씨가 무척 추웠다. 1교시부터 시험을 쳤다. 국어, 사회, 산수, 자연 차례로 쳤다. 사회시험 칠 적, 즉 2교시에 창문을 내다보던 아이들은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에 놀라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얀 눈이 보슬보슬 내렸다. 기쁘기도 하지만 많이 내리면 집에 가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소리 지르는 것도 잠시였다. 선생님께서는 그만, 조용! 소리에 다시 조용해졌다. 선생님께서는 일어서서 눈이 오는 걸 보면 이번 사회시험을 잘 못 친다고 하자 아이들은 모두 열심히 문제를 풀었다. 저녁에 금숙이 언니가 엄마가 없다고 놀러 오라고 했다. 그래서 엄마에게 이야기하니 가라고 해서 상쾌했다. 1981년 11월 11일 수요일 맑음. 제목 시험 점수. 교실에 발을 옮겼다. 따뜻한 말이 불어다닌다. 6학년 언니가 가르쳐 주더라고 이야기했다. 무슨 말인지 궁금했다. 성남아, 너 평균이 97.5래. 나는 깜짝 놀랐다.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더 못 쳤다. 1학기 때는 98.2였다. 1교시째 선생님께서는 시험지를 내어주셨다. 국어가 100점이고 산수도 100점이고 사회는 95점이고 자연은 95점이다. 모두 문제가 20문제였었다. 우리 반에는 85점 이상이 2명이다. 기훈이는 87.5이다. 1반은 주탁이 영환이 85점 이상이다. 주탁이는 91.5이고 영환이는 85점이다. 송숙희가 핫도그 1개와 귤 1개를 사주었다. 1981년 11월 12일 목요일 맑음. 제목 언니가 옴. 집으로 오는 길에 작년에 이사간 전종필이가 우리 동네에 놀러왔다. 종필이는 월순이 언니가 내가 자주 놀러 안 온다고 나빠한다고 자주 놀러 오라고 말했다. 월순이 언니가 전과 같다고 생각하자 기뻤다. 동네까지 와서는 재호가 우리 언니가 왔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집에 와보니 참말이었다. 언니는 그리도 먹고 싶어 하던 떡을 해 가지고 왔다. 언니는 오고 형부는 오지 않았다. 1981년 11월 13일 금요일 맑음. 제목 월순이 언니 집에 잠. 아침에 전종필이에게 너희 집에 갈까? 하고 물었더니 오라고 했다. 이윽고 4시간을 마치고 나무하러 갔다 와서 정교 화랑 어린이를 마치고 ABC 약을 사서
명숙이에게 우리 집에 갖다 주라고 하고는 얼른 월순이 언니 집에 달려갔다. 할머니랑 월순이 언니, 아저씨랑 모두 반가이 맞아주었다. 언니와 한참 저녁밥을 거들었다. 밥을 먹는데 언니가 국을 너무 많이 주어서 억지로 다 먹었다. 저녁밥을 끝내고 사진을 보았다. 사진은 흑백과 컬러가 확실히 달랐다. 방이 너무나도 더워서 이마에는 땀이 뻘뻘 흘러내렸다. 전에와 똑같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으니 단지 기쁨이 솟아 넘쳤다. 1981년 11월 14일 토요일 맑음. 제목 배고픔. 아침에 월순이 언니, 할머니, 월순이 아버지 모두가 점심 먹으러 시간 마치고 오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그런데 못 갔다. 4시간을 마치고 나니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갔다. 그래서 이미 가지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전종필이에게 가르쳐 주기나 해야 월순이 언니가 기다리지 않지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다리려고 교문 앞에 서 있으나 종필이는 나오지 않아 그냥 와버려서 마음이 불안했다. 점심을 안 먹은 탓인지 배에서 쪼로록 하더니 배가 고팠다. 마침 선자가 내려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 이야기를 꺼냈더니 돈 100원을 빌려주어서 라면 한 봉을 사 먹으면서 집으로 왔다. 1981년 11월 15일 일요일 비. 제목 안동 고모 집에 감. 아침에 아버지께서 안동에 가신다고 하셨다. 한참 후에 나와 진규도 데리고 가신다고 하셨다. 난 얼른 무슨 일로 가시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다. 웬일로 가요? 고모부가 돌아가셨다는데 지난번에는 소식을 몰랐지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가보아야지 라고 하셨다. 진규와 아버지 나는 제산에 가서 안동 가는 1시 버스를 탔다. 버스는 반 넘게 가서는 내리라고 하여 내리니 배에 타라고 했다. 버스도 배에 타고 사람들도 배에 탔었다. 안동 정류소에서 전화를 걸었는데 이국이 생긴 것을 모르고 하니 안 되어서 전에 살던 태화동에 가 복덕방에 가서 묻자 용상동에 갔다고 해서 택시를 타고 용상 파출소에 가 내려 복덕방에 가서 물어서 겨우 찾아냈지만 고모는 대구에 가고 없고 언니밖에 없었다. 아버지와 남동생과 함께 안동 고모 집에 갔네요. 버스로 가다가 배로 갈아탔다는 걸 보니 강이나 저수지를 건너서 갔나 봅니다. 고모 집이 이사간 곳을 잘 찾아서 다행이네요. 그런데 고모가 아들 집이 있는 대구로 가고 안 계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항상 큰 용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